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불렸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44%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원치 않는다고 할 만큼 인기가 떨어졌고, 공화당 지지자 47%가 다음 후보로 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로 정계 중심으로 다시 진입하게 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200년 만에 첫 여성 시장이자 유색인종 시장에 선출됐습니다. 타이완계 이민자 2세 미셸 우 후보입니다. 뉴욕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욕 시장이 된 에릭 아담스는 어린 시절 남의 집을 털다 체포되게 됐던 소년이었지만 45년 만에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실제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공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반발했습니다. 백신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는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이 북가주에서만 2곳 폐쇄됐습니다. LA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폐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의 공급망 대란 해소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컨테이너 벌금 부과와 관련해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항구 측은 밝혔습니다. LADWP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밀린 전기와 수도세를 탕감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오늘 종료됩니다.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발표가 나올 것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임될 것인지 교체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2,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판가름 납니다.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즈를 7대0으로 꺾고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휴스턴 로켓츠를 119대 117로 꺾고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미네소타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연준의 발표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화창한 하늘과 함께 포근한 낮 기온 전망됩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CNN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7,000 and 700,000, Kate. Let me go back to the governor's race here so I can sort of tell you county by county where Jack Ciattarelli is doing better than Donald Trump or Phil Murphy's doing worse than Joe Biden. Take Monmouth, for instance, right now. You have Jack 바이든 Ciattarelli.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전국에서 첫 주요 지방 선거가 동부 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 상품 공급망 마비, 공급 물류 대란 이러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트럼프 대리전으로 불렸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3년 뒤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로 지목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선거 승리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의 친구라고 불린 민주당의 테리 맥콜리프 전 주지사 지원에 나섰던 바이든 미 대통령. I ran against Donald Trump. Terry is running against an acolyte of Donald Trump. 취임 후 첫 주요 지방선거,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될 정도로 총력전을 폈지만 승리는 트럼프의 조수라 조롱했던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 게다가 1년 전 대선에선 대승했던 버지니아여서 더욱 뼈아픕니다. God bless you all. God bless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let's go.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44%도 재선을 원치 않는다고 할 만큼 인기가 떨어진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개표 직전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I've not seen any evidence that whether or not I am doing well or poorly, whether or not I've got my agenda passed or not, is going to have any real impact on winning or losing. 반면 공화당 지지자 47%가 다음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도 원격 유세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퇴임 1년도 안 돼 다시 정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YTN 후준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해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라고 하는 쓰라린 성적표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간주해서 승리를 기대했던 승부처에서 민주당 후보나 낙선하는 일격을 당함에 따라서 국정의 동력 약화는 물론이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유럽 순방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 치러진 선거 결과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의 귀국길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2024년 대선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와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학센터와 해리스 여론조사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47%가 2024년 공화당 경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유권자 1,5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위는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였지만 10% 지지를 얻는 데 그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무려 37%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날 작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11월 3 대선의 만 1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여성 한인 2명이 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지역방송인 NI1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 23선거구에서 77%의 표가 집계된 가운데 린달리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이 63.6%의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26선거구에서도 78%의 개표율이 기록 중인 가운데 한국계 줄리 원 후보가 77.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역시 공화당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도 한인 후보 2명이 당선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마키크임 의원이 7선에 성공하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30대 아이린 신 후보가 한인계 여성 중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의원직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한인 의원이 동시에 2명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35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99% 개표 현재
68.4%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 31.6%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87선거구에서는 아이린 신 후보가 99% 개표 기준 65.2% 득표를 올려 2위 후보를 34.8%를 얻은 2위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낙승했습니다. 마크 킴 의원은 2010년 버지니아에서 첫 한인 의원이자 아시아 태생 의원이 된 뒤 2년마다 치러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해 지금 7선 의원이 됐습니다. 신 당선인은 한국계 이민자의 딸로 캘리포니아 생활하다가 버지니아주로 이주한 인물입니다. 현재 시민 교육과 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6월 8일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꺾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간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 이야기와 관심사를 전해들었다는 신 당선자는 지금보다 더 일할 준비가 된 적은 없었다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스턴에서 거의 2세기 만에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두 번째로 흑인 시장이 선출됐는데요. 어린 시절 남의 집을 털다 체포되기도 했던 소년이 45년 뒤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YTN입니다. 1822년부터 시장을 뽑기 시작한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온 보스턴 시장으로 타이완계 이민자 2세 미셸 우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We're ready to be a Boston where all can afford to stay and to thrive. And yes, Boston is ready to become a Green New Deal city. 보스턴의 첫 여성 시장으로 아시아계가 당선된 데는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 특히 친환경 정책 공약을 지지한 젊은 층의 결집표가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Just still hitting me in ways that she's won. It's really, really exciting. Just like seeing Michelle as the first woman of color to be elected to this office is incredibly inspiring. 우 시장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제자로 인연을 맺었으며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스턴 시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뉴욕에선 두 번째로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This campaign was for the underserved, the marginalized, the abandoned. 아담스 시장은 뉴욕의 흑인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태어나 15살 때 남의 집을 털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경찰이 되기로 결심해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뉴욕주 상원의원을 거쳐 800만 뉴요커들의 시장이 됐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3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며 화창합니다. 낮 최고 기온 LA로는 76도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하겠고요. 밸리와 인랜드도 크게 오르면서 낮 최고 8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해안가는 69도, 산간 지역 64도의 낮 최고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늘이 청명 그 자체로 플레이전트 애프터는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정도까지는 온화한 기온 보이겠고요. 토요일 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서고 선선한 주말 날씨 보일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온입니다. LA 57도, 벌뱅크 54도, 토렌스 59도, 플러튼 56도, 얼반 59도, 리버사이드 5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칼슨 지역 통과하는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월밍턴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3개 차선 차단되면서 놀만드 애비뉴부터 좀처럼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시간 소요되고 있어서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소토 스트리트 지점 추돌 사고로 출구 차단되면서 이 구간 지나실 때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아주사 에비뉴부터 정체 시작되면서 LA 다운타운 그리고 LA 한인타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내셔널 블루버드 지난 이후부터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은 샌 앤토니오 드라이브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플래처 드라이브까지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5번 사우스 방향 134번 지난 이후 파크 드라이브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는 정체골이 슬라우슨 에비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역 통과하는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맥케니 스트리트부터 속도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린 리버 로드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됐습니다. CDC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 어린이들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제 LA에 도착했다라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LA 카운티에서는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린아이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약 900여 곳의 백신 접종 장소가 마련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어린아이용 백신을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열흘 사이에 약 30만 도수를 더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5세에서 11세 사이 백신 접종 대상인 어린아이들은 약 9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어린아이들이 주사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걸까요? 주사 좋아하는 어린이들 없죠. 그래서 주사를 재밌게 잘 놓는 소아과 의사가 인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아이용 파이자 백신은 성인용에 비해서는 도수량이 3분의 1 적습니다. 그리고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CDC의 어린이 백신 접종이 최종 승인됨으로 인해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이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백신을 맞힐 수 있는 셈이 된 겁니다. 이로써 사실상 유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과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앞서 웰렌스키 국장도 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하면서 1년 만에 모든 연령대에 백신을 맞힐 기회가 생겼다며 조기 승인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And today you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those data, discuss the benefits of expanded vaccination, consider the risks, and make a recommendation that is likely to have tremendous impact. CDC 자문위는 토론에 이어 실시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권고하면서 화답했습니다. So we have a total of 14 yeses, 0 nos, and so the motion passes, and the interim recommendation is now a recommendation by the ACIP. 미국 정부는 그동안 최종 승인이 나면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2주 이내에 첫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의 경우 성탄절까지는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화이자 측은 승인에 대비해 이미 수백만 회분에 대해 포장과 함께 배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과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숫자는 8,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미국은 58%입니다. 상당히 저조하죠. 부모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고민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AFP 통신은 자녀 백신 접종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부모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을 둔 엘베레즈 부모는 백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면역과 영양인데 백신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백신은 화학 물질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걸 아이 몸에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른이니까 맞았다고 쳐도 내 아이에게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데니엘라 보 씨는 백신 접종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백신 접종 효과가 다른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뉴스를 접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부모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윙커 씨 부부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맞지 않아야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적용이 되게 되는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1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고 9일 차에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단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전에 검사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를 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4일간 격리되게 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알렉스 비에누에바 국장이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공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로 셰리프국 요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 타운의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2일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카운티 당국이 발효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임의적이며 접종 거부가 공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 8월 카운티 모든 공무원들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종교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지난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의무화 조항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비아누에바 셰리프국 국장은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로 셰리프국 소속 직원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받느니 차라리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2일 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셰리프국 직원들을 조기 은퇴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해당 의무화 조항을 자신의 상의 없이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셰리프국의 기금이 줄어든 상황에 인력난까지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최대 4,185명의 직원들이 셰리프국에서 해고되거나 자진 퇴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스포츠팀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교육군의 스포츠팀과 대면으로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완료 마감일이 지난 31일이다 보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77%는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드랜드 힐스의 태프트 고등학교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백신 미접종으로 스포츠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 중 일부는 부모님이 접종을 받지 말라고 해서 접종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밀린 전기와 수도세를 탕감해주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밀린 전기 수도세를 탕감해주기 위해 이달 보조 프로그램을 론칭합니다. 대상은 25만 명 이상의 LA 수도전력국 고객들로 일부는 밀린 수도세 전액을 탕감받게 되며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LA 수도전력국은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구제기금을 지원받아 투입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억 8,500만 달러는 주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은 LA시에서 유틸리티 비용 탕감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올 6월 15일까지 기간에 미납된 전기수도세를 탕감받게 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된 LA 수도 전력국 고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LA 수도 전력국 고객 8만 가구는 최고 $500의 탕감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유틸리티 탕감기금은 앞으로 수주일 내에 풀릴 예정으로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과금 고지서에 수혜 주민들의 밀린 수도 전기세 부분에 탕감되는 크레딧이 기재됩니다. 주정부의 탕감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후에도 장기적으로 수도 전기세 지원이 필요한 경우 LA 수도 전력국이 제공하는 확대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dwp.com/financial assistance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한인타운을 10지구로 단일화한 재조정안을 채택해 시의회 공식 보고했지만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행해 앞으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LA시의회 표결을 통해서 14대 0 만장일치로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누린 마르티네즈 LA시 의장은 재조정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지도를 최종안으로 승인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 재조정안 지도 수정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또 상정했고 표결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10지구로 단일화됐던 LA 한인타운 모습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시의회는 선거구 재조정 지도에 대한 38개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그 어떤 수정안에서도 LA 한인타운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시의원들 내부에서도 한인타운 단일화 현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아무리 LA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커뮤니티 여론을 수렴해 채택한 지도인 만큼 지도의 판도를 180도 다르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시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2번의 공청회를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지도 수정안을 에릭 가세티 LA시장에 제출합니다. 가세티 시장은 올해 안에 서명을 마쳐야 하는데 LA시의회 공휴일이 많아 최종 지도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재외동포 이민자료 보존을 활용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아카이브 추진과 자료 공유, 연계, 사료 가치 평가, 보존, 전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LA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시장에 당선되면 LA시 의원 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면 시의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늘리고 시의원들의 급여를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며 관련 주민 발의안 서명 캠페인을 조만간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의안을 오는 2024년 주민투표 상정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기를 더 앞당겨 내년 선거에서 바로 발의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로열라 로스쿨의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LA시 선거구 규모를 줄이면 주민들이 시의원 사무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장점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의회가 노숙자와 빈곤 소위원회 위원장에 케빈 델 리온 시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누린 마티네스 LA시 의장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10직으로 맡고 있던 노숙자 소위 위원장직이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직무정지로 공석이 됨에 따라 델 리온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14지구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델 리온 시의원은 스케들로가 포함된 지역과 이글락, 보일 하이츠, 하일랜드 파크 등의 지역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집 한 채가 지금 한인타운에 있어서 여러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버드 선상에 위치한 한 주택 앞에 무려 8피트 높이의 각종 쓰레기가 쌓여서 집의 출입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Kcal9 뉴스에서는 직접 카메라로 찍을 수 없어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주택에는 차량 한 대가 차고에서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고 금속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량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자는 기겁합니다. 바퀴벌레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집 문제가 아니라 이웃 주민들입니다. 코엔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 주택 소유주는 90대 백인 여성으로 60대 아들과 이 집에 60여 년간 거주해 왔는데 이 집 아들이 저장 강박증을 갖고 있어서 온갖 잡동사니를 집 안과 뒷뜰에 3년 전부터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신고로 쓰레기 더미 일부를 치워갔지만 그새 다시 이 아들은 물건을 수집했고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가 앞마당을 뒤덮어버렸고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쓰레기로 인한 벌레 문제, 쥐 문제 매우 심각하다. 거기에 악취까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가 추진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마침내 완공돼 오는 11일 오후 1시에 플러튼 힐크리스트 파크에서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요를 위해 전사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36,091명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는 11년 만에 건립됐습니다. UC 얼바인 사교 클럽 파티에 참석한 뒤 음주 과다로 사망한 신입생 사건과 관련해 술을 권유한 학생에게 경범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교 클럽 파티에서 당시 18살의 노아 도밍고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기 전 위스키 한 병을 주고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로렌즈 브라운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주가 허용된 집회나 파티를 연 혐의로 경범죄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사교클럽 시그마 알파 엡실론 파티에서 신입회원 신고식의 하나로 잭 데니엘 위스키 한 병을 마신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저렴한 렌트가 가능했던 시대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면서도 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심하게는 렌트가 40% 가까이 폭등하는 가운데 테넌트들이 렌트를 납부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렌트비 급등을 테넌트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고 관련 소식, 자세한 소식은 코리아타임스.com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내후년부터 간호가 필요한 형제를 둔 뉴욕주 직장인들도 가족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유급병가 확대 법안에 서명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형제가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뉴욕주 직장인들에게도 최대 12주의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67%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형제가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쥐 박멸 사례가 가장 많은 도시에 시카고가 7년 연속 1위에 뽑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충 퇴치업체인 올키인이 최근 발표한 조사며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각 도시에서 실시한 쥐 퇴치 작업 건수에 기초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마린 카운티가 올 헐리데이 시즌 전까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 백신 접종률 75%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옐로우 등급에 들어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마린 카운티는 헐리데이 전까지 아이들 75%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포스트 팬데믹 정상화에 한 발 앞선 마린 카운티가 아동 코로나 면역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 소식입니다. 2주 전에 폭풍우가 지나간 후 지난주 중에는 반짝 더위를 벌였었던 베이 지역 11월 접어들면서 다시금 춥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북가주 지역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홍보 영상 만들기 대회를 엽니다. 2021
비디오 컨테스트라고 불리는 이번 대회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명까지 팀을 꾸릴 수 있고 최대 1분 60초짜리 백신 홍보 영상을 만들어 소셜미디어나 인스타그램 이런 틱톡에 올리면 됩니다. 영상을 올릴 때 해시태그 달아야 하는 해시태그가 있고요. 참여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1등이 나온 학교에는 $500가 지급됩니다. 워싱턴주 소식입니다. 워싱턴주는 물론 연방정부 등의 주류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자원과 정보를 찾아서 워싱턴주 한인사회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비영리단체가 탄생했습니다. 워싱턴주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주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리 와다 씨가 한인 1.5세와 2세들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에 주류 사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게 될 빅허그 자원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정부가 먹이를 찾아 주택가 출몰해 사람을 공격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곰들이 늘어나자 사살 작전을 펼치는 등 곰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알래스카 시카 지역에서 주택가에 나타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곰 4마리를 이미 사살했다라고 알래스카 주정부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알래스카 주 당국이 사살한 곰은 모두 12마리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월드시리즈 소식 전해드려야 되죠. 근데 저희가 먼저 일단 잠시 다른 소식 전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 그린베이 패커스는 현재 7승 1패 풋볼 소식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현재 7승 1패로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북부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런 로저스가 올 시즌이 끝나면 그린베이를 떠나든지 은퇴를 하든지 이 쿼터백이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주전 쿼터백 에런 로저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경기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선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그린베이 패커스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다음 경기는 11월 7일 오는 일요일 캔자스시티 칩스와 경기인데 쉽지 않은 경기죠.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베이 패커스 에런 로저스 없이 과연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주 정도 격리해야 되니까 2주 정도 경기를 못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현재 7승 1패로 북부조 2위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2위는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3승 4패해서 몇 경기 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굉장히 부진한 4승 4패로 5할 승률을 딱 찍고 있는 캔자스시티 칩스가 그린베이 패커스 이번 주에 만나는 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소식입니다. 애틀랜타가 휴스턴을 꺾고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6차전 결승 선제 홈런을 쳐낸 솔레오는 쿠바 출신으로는 1997년 플로리다의 리반 에르난데스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마이틴입니다. Left side, Swanson to first. The Braves are world champions. 애틀랜타가 월드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내면서 우승 반지의 주인이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통산 4번째이자 1995년 우승 이후 26년 만에 다시 맛보는 감동입니다. 적지에서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건 홈런포 3방이었습니다. 3회 경기장 밖으로 날려보낸 솔레오의 대형 장외 3점 홈런, 그리고 5회 2점을 더 달아난 스완슨의 추가 아치에 이어 7회 프리먼이 시리즈 종료를 알리는 솔로 쐐기포를 보탰습니다. 시즌 중인 7월 트레이드 해온 쿠바 출신의 2019년 리그 홈런왕 솔레오는 시리즈 MVP에 뽑혔습니다. 이번 시리즈 4승 중 혼자 3경기에서 결승 홈런을 터뜨린 우승 1등 공신입니다. Bueno, estoy muy emocionado. Primeramente, gracias a Dios por darme la oportunidad de estar aquí en este equipo y muy orgulloso de ser el segundo cubano. 애틀랜타는 전설의 홈런왕 행크 앨런이 타계한 2021년 그를
MLB는 우승 축배를 들었지만 2017년 사인 훔치기 우승 불명예를 씻으려던 휴스턴은 두 번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라이언 감독은 관심을 모았던 스니커 가문의 부자 대결에서 승리한 반면 72살의 휴스턴 베이커 감독은 또 한 번 자신의 시리즈 우승 꿈이 좌절되는 징크스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녹음 상태가 살짝 좋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애틀랜타 홈구장을 보면 저기 외야 뒤쪽에 44번 글자가 써 있었었죠. 애틀랜타 홈구장 트루이스터 파크에 그렇게 44번 외야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행크 앨런 등번호였습니다. 네, 올 1월에 타계한 행크 앨런을 기리면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정말 월드시리즈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시장에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 붙잡고 누구를 떠나보낼지 모든 팀들이 월드시리즈 끝나면 이제 그런 문제를 안게 되죠. 23년의 빅리거 활동 중 21년을 애틀랜타에서만 뛰고 1월 86세를 일기로 타계한 이 홈런왕 행크 앨런의 하늘의 별이 된 해 축배를 들어서 더욱 각별한 이야기거리를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크 앨런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애틀랜타에서만 뛴 선수입니다. 1998년에서 2000년 뉴욕 양키스 이후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연속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잭 피더슨,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월드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인물이 됐습니다. 애틀랜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7대0으로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애틀랜타가 이번에 우승한 건 1995년 이후 26년 만인데요. 피더슨도 우승 멤버로 애틀랜타 동료들과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잭 피더슨은 지난해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때도 우승 세레머니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2년 연속 우승 반지를 거머쥐게 된 인물이 됐습니다. 자, 저희 챔피언스리그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NBA 소식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휴스턴 러키츠와의 경기에서 119대 117로 역전승을 얻었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 이상 점수차가 나서 또 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달리면서 5승 3패로 서부조 3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원정격을 갖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